자, 여러분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체험 환경에 입장을 하셨고요. 우리 구글 통해서 여러분 빅데이터 분석 기사 체험 환경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실제 여러분 시험 환경을 접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중에서도 체험 환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작업형 제2 유형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해당되는 상단에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트레인 데이터에 관련된 하나의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응시하고자 하는 언어에 따라서 R과 파이썬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메모장이 하나 있습니다. 메모장이 있다가 이제 여러분 1 유형과 2 유형, 3 유형 할 때 중간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때 해당되는 오류를 거꾸로 추적해 가면서 하나씩 실행해 봐야 되는데 그때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형태로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여기 저장 기록이 남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거 제가 복사를 해서 자, 하나만 복사를 해서 여기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메모장을 닫고 다시 메모장을 열어놔도 해당되는 기록들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활용하실 걸 추천드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여러분 유념하셔야 될 것은 문제를 꼼꼼하게 잘 읽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공된 데이터는 백화점 고객이 1년간 상품을 구매한 속성 데이터입니다. 자, 제공된 학습용 데이터는 이와 같은 데이터로 이용하게 되고 바로 이 데이터를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의 구매 고객의 성별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즉, 성별, 카테고리가 두 개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이진 분류 모형을 개발하라고 한 내용입니다. 자, 그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평가형 데이터에 적용해서 얻은 예측 결과를 제출 형식 아래 테이블에 따라서 CSV 파일로 생성해서 제출하시오라는 것이 시험 주관 쪽에서 요구하는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측 결과는 ROC, AUC 평가 지표에 따라서 평가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럼 평가 지표는 뭐예요? 분류 모형 중에서 ROC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성능이 우수한 예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정제도 해야 되고, 즉 결집값도 처리해줘야 되고, 피처 엔지니어링, 즉 표준화 정규화 등도 필요할 때는 하게 되고, 하이퍼 파라미터, 말 그대로 분석자가 설정해주는 다양한 최적화 우리 파라미터를 설정해줘서 뭐 한 가지 모델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 개, 복수의 모델을 만들어서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는 걸 예측 값을 제출하라는 의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과적합에 유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테이블 보시면 우리 첫 번째 트레인 데이터에는 타겟 변수라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화면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요. 젠더라는 것이 맨 끝에 있습니다. 있죠. 성별이라는 것이 있고요. 테스트 데이터에는 성별이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 성별에 관련된 테스트 데이터의 젠더, 성별에 있는 정답지는 시험 주관하는 곳에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출한 그 예측값과 여기 나와 있는 시험 주관에서 갖고 있는 이 컬럼값, 젠더라는 성별의 컬럼값을 비교해서 여러분 ROC를 평가를 해서 여러분 평가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험 꾸준하게 실시가 되었지만 생각보다 이 평가 기준 가이드라인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이 여러분한테 왜 중요하냐면 해당되는 오류 코딩 없이 데이터 정지하고 피처 엔지니어링하고 결과값 잘 처리해서 예측값만 도출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여러분 30점 이상은 득점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이 제2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출 형식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명은 result.cs 파일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위배가 되면 3점 감점입니다. 다음 예측 선별 컬러명도 프레드라는 컬러명을 써달라고 했고 얘도 역시 프레드가 아닌 경우에는 3점 감점입니다. 자, 제출 컬럼 커스 1개라고 했는데 만약 복수의 자동 생성 컬럼이 만들어졌다? 역시 3점입니다. 평가형 데이터가 2482개입니다. 만약에 2482개가 안 맞지 않으면 0점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곳곳에 리스크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확인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자, CS 파일 제출 방법이 있습니다. 파일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위배해도 3점 감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컬러명을 보면 해당되는 0번은 여자고요. 1번은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파일 예시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2482개가 이런 값으로 나와 있어야지만 여러분 안전하게 제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서 예시, 파이썬에서 예시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제출해 달라고 했고 한번 출력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점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형을 보시게 되면 우리 2회 때는 데이터 형태가 세 가지였습니다. 자, Xtrain, Ytrain, Xtest였었고요. 그때는 dplyr 패키지 안에 있는 join 계열을 통해 또는 bind lows를 통해서 데이터를 병합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해당되는 dplyr의 2회 시험 기출문제를 보시면 left join과 bind lows 함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태는 단순하게 이와 같은 예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이렇게 병합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시험 등장할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지금 R 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 버전에서 1 유형에서는 반드시 dplyr이 필요하고 2 유형, 3 유형에서 꼭 필요합니다. 자, 캐럿이라는 것은 바로 모형을 만들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PROC는 뭐냐면 여러분 가능한 패키지 리스트를 보시면 PROC가 있는 걸 확인해 보셔야만 합니다. 제가 확인했고 이 패키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ROC 값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했으니까 잠정적으로 한번 ROC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해당되는 데이터 먼저 우리 트레인 데이터의 개수가 실제 맞는 것인지 여기와 데이터 셋과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림스 함수를 통해서 역시 테스트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한번 실행을 하나하나 우리 코딩을 구현해 보면서 실행해 보도록 합니다. 자, 실행 버튼을 눌러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실행 시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1분 넘으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해당되는 두 개의 그림스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 구조 파악해 봤고요. 자, 트레인 데이터 몇 개? 3,500개 서로 일치합니다. 그죠? 두 번째, 테스트 데이터의 그림스 함수를 통해서 뭘? 2,482개 확인하고요. 우리 모형이니까 타겟 변수가 뭔가요? 트레인 데이터는 성별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테스트 데이터는 성별이 없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있다고요? 시험 주관하는 곳에서 이 정답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이 하면서 느끼실 텐데요. 계속 코딩이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중간중간에 해당되는 실행 버튼을 한번 눌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분 빅본기 실기 파트 완벽한 코딩 암기하고 시험에 임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퀘스천 마크, 가로 하나 빼기 또는 쉼표 또는 여러분 받침표 하나 안 찍어서 또는 대소문자 구분 못해서 반드시 오류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오류를 잡아내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 검증하는 시험이 저는 빅데이터 분석기사 시험 검정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몸풀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강의 들으실 때 기본적으로 dplyr 패키지의 10개 기본 함수를 기본적 선행 이수를 해야지만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보시면 해당되는 dplyr 패키지의 rename 함수로 한번 제가 성별을 젠더로 바꿔봤습니다. 꼭 바꿀 필요는 없지만요. 한번 잘 먹나, 잘 적용이 되나 바꾸게 되고 그 내용을 다시 트레인의 데이터에 다시 붙여넣기, 다시 엎어쓰기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 그림스를 왜 하게 되느냐? 항상 해당되는 코딩을 구현하고 결과를 항상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 나와 있는 파이프 연산자는 단축키가 없습니다.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 퍼센트, 그 다음에 퍼센트를 만들어서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쓰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단축키 기능이 없습니다. 이 점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실행해 보도록 합니다. 자, 정확하게 지금 5초, 6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임의적으로 한번 오류를 만들어 놓고 오류를 한번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올 수 있는 오류의 건수를 다 확인을 해보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못했네요. 그죠?
자,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결집값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결집값은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train과 test의 결집값들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결집값 확인하는 방법 상당히 여러 가지지만 저는 컬럼별로 결집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lsums is나 해당되는 train 함수를 통해서 결집값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결집값 보니까 트레인 데이터에 우리 환불 금액이 2295개가 있습니다. 자, 이건 백화점 데이터예요. 환불 금액이 만약에 없다, 빈칸, 무응답으로 되어 있다는 건 뭘까요? 환불 금액이 없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불 금액을 무응답으로 되어 있는 결집값들을 뭐로 바꿔준다? 0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0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if-else문으로 통해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환불 금액의 결집값이면 0으로 처리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 값으로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딩을 해주고 나서 항상 뭐 한다고요? 더블 체킹을 해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집값 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보시면 어떤가요? 환불 금액 깔끔하게 0 처리됐다는 거 확인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유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하나 체크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분류 모형은 반드시 타겟 변수가 범주형 변수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카테고리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타겟 변수가 뭔가요? 성별을 젠더로 바꿨고요. 걔를 팩터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얘 역시 글림스 함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요? 제대로 바뀌었는지, 팩터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일반 환경에서는 각 핵마다 우리 실행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빅분기, 우리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전체가 다 블럭이 씌워진 채로 실행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훨씬 빠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젠더가 팩터로 바뀌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유의사항이 하나 딱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약간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인데요. 우리 공유 화면을 잠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바꿔야 하는지를 설명드려야 하는데요. 우리 데이터를 보게 되면 요 젠더란 데이터 여러분 요 클릭하게 되면 0과 1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0, 1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가 문제가 생기는데 현재 그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PT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 지금처럼 레벨, 즉 그룹의 값을 이렇게 1과 0과 1로 해놓게 되면 어떤 현재 에러가 뜨게 되냐면 요런 해당 문구에 오류 스크립이 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떴다가 또 이 정정이 돼서 사라졌는데 지금 최신 R 형태가 지금 이와 같은 걸 지금 정정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현재 알파트나 이런 랜덤 포레스트, 이 의사결정나무 계열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은 우리 만약에 이런 숫자로 되어 있는 팩터는 현재 이 변수를 가지 분할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류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준다고요? 1과 0으로 이와 같은 숫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해당되는 그룹의 이름으로 바꿔줘야만 합니다. 아까 우리 0이 여성이었고요. 1이 남성이었어요. 그렇게 바꿔줘야지만 해당되는 캐럿 패키지 또는 특정 랜덤 포레스트 알파트라는 의사결정 나무 원활 없이 쓸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단 하나, 만약에 여러분 실제 시험에 임했는데 타겟 변수가 이렇게 여성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굳이 이런 레벨에 변경 안 하셔도 됩니다.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할 사항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에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레벨을 각각의 집단의 이름값을 0은 여성으로, 1은 남성으로 바꿔준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시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계속 실행 시간을 눈여겨보면서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됐습니다. 자, 확인됐죠? 이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보시면 train 함수, 테이블 함수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도 있겠죠. train하고 달러 표시에 젠더를 하게 되더라도 각각의 레벨 값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유의하실 건 뭐냐면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해당되는 값들 어떤 거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 오류가 생겨요 라고 하게 되는데 앞뒤가 서로 같으면 오류가 안 생깁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앞이 작은 따옴표면 뒤도 작은 따옴표고 큰 따옴표고 앞에 작은 따옴표면 뒤도 작은 따옴표다. 이러면 절대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꼭 시험에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우리 테스트 변수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젠더, 성별이라는 타겟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모형의 어떤 간접적인 우리 평가 지표 ROC를 확인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내가 만든 모델 간접적으로 ROC 값을 확인할 때 이런 Create Data Partition, 캐럿 패키지 안에 있는 교차 검증, 바로 홀드아웃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7대3으로 젠더를 쪼갭니다. 그죠? 근데 Create Data Partition은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패키지입니다. 함수예요. 이 젠더를 항상 수까지 염두에 두고 동일하게 7대3으로 각각 데이터를 교차, 홀드아웃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젠더를 기준으로 해서 70%는 바로 여기 train example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왜 그러시냐는 분 질문을 계셔가지고 이 대괄호는 하나의 인덱싱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앞에는 행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IDX 안에는요. 이 데이터, 즉 3,500개가 트레인 데이터가 있잖아요. 70%는 무작위 걸려져 있는 행번호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 행번호가 여기 집어넣게 되면 그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고요.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그 외의 데이터가 3,500개의 30%는 테스트 언더 example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캐럿 패키지를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역할을 하도록 할게요. 자, 캐럿 패키지는 크게 train 함수와 train control 함수로 구분합니다. 자, train control 함수는 뭐라고요? 해당되는 5fold 교차 검증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우리는 이진 분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유의하셔야 돼요. 이진 분류가 모든 거의 기준입니다. 얘만 확실하게 틀을 알고 있고 암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 타겟 변수가 3개 이상인 다지 분류, 다범주 분류도 쉬워지고 또는 연속형 값을 예측하게 되는 회귀 모형도 쉬워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머리 펑크션에 당연히 카테고리가 여성, 남성이니까 to class summary가 되고요. 우리는 ROC 값을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class props true로 해주는 것뿐이에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여기 10을 바꾸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10폴드 교차 검증이 되는 거고요. 이건 축약해서 CV라고 해도 여러분 실제 환경에서 잘 구동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4개 변수를 컨트롤에 저장하게 되고 실제 우리 함수를 실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내서 여러분한테 붙여넣기 할게요. 자, 먼저 할 때 여러분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컬럼이 뭐예요? 회원 ID 컬럼입니다. 얘는 타겟 변수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그 컬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컬럼을 제거하고 train 함수에 저장합니다. 이 컬럼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형은 한 0.4의 ROC가 변동이 생깁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얘를 제거하고 train 함수로 학습을 시키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 또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물결 모양의 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여기 첫 번째 회원 아이들을 제외하고 여기 모든 변수를 성별을 제외하고 타겟이니까요. 다 투입하겠다는 의미고요. 학습시킬 데이터는 트레인 데이터고요. 학습 방법은 KNN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유의하실 것은 분류 모형과 회귀 모형 2개 다 할 수 있는 걸 1개, 2개 복수로 정도 여러분 돌릴 수 있으면 가능하고요. 저는 KNN을 추천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고요. 성능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강의하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함수가 프리프로세스 함수인데요. 센터와 스케일은 뭐냐면 표준화하는 겁니다. 표준화 방법입니다. 평균을 0, 표준편차 1로 만드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밖에도 우리 민맥스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저는 우리 시험에서는요. 자, 제가 보기에는 이 표준화 방법만 하더라도 충분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오류를 통해서 결집값을 못 내는 것보다는 자, 간략하게 심플하게 코딩을 만들어서 반복 연습하는 것이 빅분기 실기 합격의 가장 최고입니다. 이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트릭 방법 평가 지표는 ROC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 있는 매개의 변수 컨트롤을 TR 컨트롤러에 전달해 주게 되면 기본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결과를 모델 KNN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도록 합니다. 절대 우리는 1분에 근접하게 되면 실패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30초, 40초 내에 모든 것들이 끝내도록 합니다. 여기 넘버 수가 많아지게 되거나 텐폴드 교차 검증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제가 좀 시간을 못 봤네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모델링, 아무런 오류 스크립이 안 생겼다고 한다면 올바른 모델이 만들어졌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 실제 프리딕트 예측하기 전에 먼저 테스트 데이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테스트 데이터에도 뭐가 있을까요? 결집값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이거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결집값이라는 것은 모형을 만들 때 굉장히 장애 요소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시간 항상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자, 19초, 20초 정도 걸렸습니다. 이상적인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값들 똑같이 우리 결집값들이 1621개 조하니까 들어가 있으니까 해당되는 값들 결집값 처리해 주게 되고요. 우리는 프리딕트 예측을 해줍니다. 모델 KN으로, 언더 KN으로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테스트 데이터의 예측값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콜썸 is나 테스트를 한번 더 해줘야 되는 것도 말씀드리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측값들은 뭐로 나올까요? 여러분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초 걸렸습니다. 자, 이 사람이 요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 KNN이라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모델링 했어요. 테스트 데이터를 적용했을 때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각 행마다 예측값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하시죠? 자, 이 값들을 우리는 df라는 곳에 저장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제출 양식이 뭐라 했죠? 이렇게 0, 1로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럼 원래대로 우리 아까 0을 여성이었고 1이 남성이었잖아요. 이렇게 레벨 값을 다시 복원시켜 주도록 합니다. 또 하나, 우리 해당되는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제출하라고 했고 그 컬럼 이름을 프레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서 result라는 곳에 저장하고 당연히 컬럼명을 threa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답안 양식과 내 결과값이 같은지 헤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항상 염두에 두세요. 지금은 자연스럽지만 실제 환경에서는요, 굉장히 프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형태만 보시면 됩니다. 프레드란 컬럼명에 이렇게 1번, 0번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아마 이 nrow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행의수를 의미하는 명령어거든요. 얘를 한번 result라는 것을 한번 몇 개로 되어 있는지 물어보도록 합니다. 유의할 것이 여기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되죠? 여러분 2482개가 안 맞는 순간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0점 처리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2482개 확인했습니다. 자, 이러면 거의 어느 정도 구분응선 넘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저장해달라고 했나요? write.csv로 저장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변수, 데이터 프레임 변수 result고요. 형태가 어떻다 그랬죠? result.csv를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형태인데요. 여러분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자동 생성이 됩니다. 열 컬럼이. 따라서 row.names false를 해줘야지만 1년 번호, 1, 2, 3, 4, 5가 하나 더 만들어져요. 컬럼에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일단은 답안은 다 작성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제출한 거 한번 더블 체킹할 필요가 있잖아요.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시험은요. 자, 그럼 내가 제출하는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출이 되어 있는지. 자, 우리 다시 원래 데이터를 읽어서 리절트에 저장하고 프린트하게 되면 내가 제출한 값들을 여러분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끝나고 나면 여러분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일단 이 유형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 제출하게 되면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가적으로 한번 우리 다른 내가 만든 모형의 평가 지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 모델을 가지고 모델 언더 KN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나는 여기에 create data partition 함수를 이용해서 홀드아웃을 했습니다. 7대 3으로요. 그런데 train example과 test example를 나눴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test example를 가지고 예측을 해서 그걸 DF에 저장해보고 이건 정답지가 다 있잖아요. train 데이터를 쪼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혼동 행렬 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의하실 건 뭐냐면 혼동 행렬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정답지와 예측 값의 범주형 값들입니다. 수치형 자료가 들어가면 오류가 생겨요. 얘는 어차피 젠더는 팩터 데이터였었고요. 이 예측 값들은 다 팩터 데이터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컨피전 매트릭스 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평가 지표에는 너무 그렇게 관심 갖지 마시고요. 이런 형태로 해서 내가 만든 걸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의 모형의 평가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ROC 값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자, ROC 값은 해당되는 우리 예측 값들 있잖아요. 걔를 수치형 자료로 만들어줘야지만 ROC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ROC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OC라는 우리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게 되고요. 얘 쓰는 방법은 ROC 함수를 쓰게 돼요. 여기 하나의 정답지고요. 하나의 수치형 예상값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해당되는 ROC 값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ROC 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해당되는 마지막인데요. 우리 과거에 어떤 평가 지표가 나왔냐면 다범주 분류할 때, 즉 분류 모형인데 타겟 변수가 우리 분류가 3개 이상인 경우를 다범주 분류, 다지 분류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때 매크로 F1 값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F1 값은 뭘 가지고 계산하죠? 프렉시전과 리콜 가지고 계산하죠. 자, 이 컴퓨전 매트릭스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이 옵션을 넣게 되면 우리는 F1 값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행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F1 값도 중간에 있거든요.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범주가 지금 2개니까 이렇게 F1 값이 하나가 나왔지만 만약에 5개, 6개라고 한다면 클래스별로 F1 값이 나오게 돼요. 매크로 F1 값이라는 것은 이거의 F1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끝나고 나서 너 얼마 나왔니? 라고 서로 물어보게 될 경우 이렇게 추정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 합격 득점 분포를 득점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진 분류가 하나의 표본 틀입니다. 여기에서 대부분 다 빠져요. 우리 다범주 분류에서는 얘가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회귀 모형에서도 얘가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우리 다범주 회귀 모형에서는 확률 구할 필요 없거든요. 얘도 빠져나가요. 그래서 기본적인 포맷은 우리 틀은 이진 분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여러분 반복 연습하는 게 중요하고요. 단 하나 여러분 그 메서드 중에서 나는 뭐 다른 걸로 할 거야. 랜덤 포레스트로 할 거야. 뭐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분 넘기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유형에 관련된 빅분기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서 실제 우리 해당 내용을 풀어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다범주 분류 회귀 모형 평가 파트 진행하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